그녀가 천정을 가리키며 소곤거렸다. 그가 죽었대요. 나는 그녀가 그곳의 주요한 신 김정일을 지칭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임경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평양의 영어 선생님, 북한의 고위층 아들들과 보낸 아주 특별한 북한 체류기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책을 쓴 수키 김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양의 한 대학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지냈던 약 6개월간의 이야기를 그린 책입니다. 이 책의 도입부가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의 첫 문단을 읽으신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의 도입부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12시 45분 내 방문에 노크 소리가 났다.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누가 거기 있을지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문을 열었다. 나와 강의를 분담했던 깡마르고 안경을 쓴 24살의 영국 여인 마르타가 서 있었다. 즉시 회의에 오셔야만 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때 그녀가 천정을 가리키며 소곤거렸다. 그가 죽었대요. 나는 그녀가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순간 혼란스러웠다.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고 우리 가족들도 대체로 무신론자였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라고 말했고 나는 그녀가 그곳의 주요한 신 김정일을 지칭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의 북한 경험이 그의 생일에 시작돼서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는 것은 운명이었을까? 수키김 작가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북한에 몰래 들어갔던 것은 2011년 7월이었습니다. 작가가 그해 12월 말까지 북한에 있었으니까 김정일이 사망한 바로 그날도 작가는 북한에 있었던 것이죠. 김정일이 사망한 바로 그날 수키김 작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작가는 평양에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북한 대학생들에게 영어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남자였고 북한 고위층의 아들들이었어요. 수키김 작가가 학생들에게 쓰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 쓰기를 숙제로 냈는데 그 편지들을 통해서 그들 중 다수는 아버지가 의사이거나 과학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대요. 또 어떤 학생은 자신이 주말에 평양의 최고 식당인 옥류관에서 가족들과 외식을 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요가라고 편지에 썼대요.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이 평양과기대의 학생들이 북한의 상위 계층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사실 저는 북한의 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조금 으스대거나 콧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본 북한 대학생들의 모습은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작가가 이 학생들을 처음 만났던 첫 번째 수업에 관해서 묘사한 내용을 보면 이런 북한 학생들의 티없이 맑은 모습이 잘 나타났는데요. 제가 관련 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나는 그들에게 나와 KT에 관해 무엇이든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라고 했다.
그들은 한 명씩 의자에서 일어나서 질문했다. 가족이 몇 명 있습니까? 생일은 언제입니까? 좋아하시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한 소년이 물었다. 오늘 아침에 교실로 걸어오시면서 밖에 핀 꽃들을 보셨습니까? 그 꽃은 내가 본 작은 오렌지색과 핑크색 꽃이 틀림없었는데 케이티가 재빠르게 물었다. 너희가 심었니? 그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초등학교 교실이 떠올랐어요. 이 북한 대학생들에게서 초등학생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수키김 작가도 이 첫 만남에서 마음에 와닿은 첫 단어가 아름다움이었다고 해요. 수키김 작가가 미국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창작 글쓰기를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가 강의를 해달라고 당신에게 부탁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지원했나요? 미국 대학생들은 수키김 작가가 자신들의 등록금 값어치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처럼 다르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평양과기대 제자들을 향한 작가의 사랑과 함께 이 책을 통해 강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인상은 역설적이게도 우울함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북한 대학생들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북한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이 사랑보다는 우울함에 더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이 책에 어두운 내용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생각했던 것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둠이 수키김 작가를 집어삼켰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작가가 북한에서 느꼈던 깊은 우울이 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북한 학생들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작가가 점점 환멸을 느껴갔다라고 밝힌 부분이에요. 북한 대학생들의 거짓말과 관련된 일화를 풀어낸 부분을 제가 책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몇 끼 식사 때 나와 같이 식사할 학생을 미리 지정하기 시작한 뒤 가끔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 대체된 것을 발견하곤 했다. 언젠가 내가 결석한 학생의 행방을 묻자 같은 반 학생 둘이 즉각 일제히 대답했다. 아, 그는 배탈이 났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고 바로 다른 학생이 말했다. 아, 그는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어느 쪽인데? 머리를 깎으러 간 거니? 아니면 아픈 거야? 내가 물었다. 아, 그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둘 다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몇 분 후 나는 아프다던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이 그토록 열심히 자신을 방어해준 것을 모르는 듯 농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 전체가 그가 빠진 것을 알았고 즉각 내 식탁에 그 자리를 채웠고 그의 부재를 위한 핑계를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런 우애에는 감동할 점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거짓말하는 속도와 매끈함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북한 학생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한 학생은 작가에게
북한의 한 과학자가 혈액형 A형을 B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대요. 또 하루는 북한 사람들도 스키를 타느냐라고 묻자 거의 학급의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정작 스키를 타러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대답을 못했대요. 또 어떤 날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학급 전체가 유난히 피곤해 보여서 작가가 학생들에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물으면 학생들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럴 때마다 작가는 학생들이 그 전날 주체학습 시간에 벌을 받은 건 아닌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과학자가 혈액형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건 이 북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짓말을 너무 자주 들어와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키를 모르는데도 아는 척한 것은 북한이 외부 세계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다라는 것을 외부 사람인 수키김 작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북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생존 기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작가는 그들의 행위에 환멸을 느껴가면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쉬운 일이었다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수키김 작가가 북한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들을 몰래 메모해 뒀다가 그 메모들을 무사히 북한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 메모들을 바탕으로 쓰인 회고록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풀어낸 책이다 보니 그 당시에 작가가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가가 북한에 직접 잠입을 해서 그동안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 외부에 드러냈다라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이 딱딱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술술 잘 읽혀요. 그래서 읽기 어렵지 않은 북한 관련 서적을 찾으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 평양의 영어 선생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유니콘 임경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